AI 발생 농가에서 질병이 재발하면서 살처분과 보상에 세금을 낭비하느니 겨울 입식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역 학생을 따로 뽑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학들이 지원 기회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유독 많았던 경찰의 범법 행위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계속 확산 추세입니다. 예방은커녕 사후 방역조차 어렵다 보니 살처분 말고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겨울 입식 제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기업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고부면의 한 오리농가. 텅 빈 사육동에 농장주가 연신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보름 전 근처 농가에서 AI가 재발하는 바람에 반경 3km 이내 농가 10여 군데가 모조리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번이나 재발한 AI로 겨울이면 농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재작년 그 전해서 3년 연속해서 그 방역 때 거기에 속해가지고 근처 하천에 해마다 철새가 찾아오고 시설도 비닐하우스 수준이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쥐나 참새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생활비 정도만 보조해주면 겨울 한철 오리 농사를 접어도 좋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생계 지원비만 좀 주고 겨울에 아예 안 넣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득일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는 세금이 덜 들어가는데 그게 훨씬. 정부 역시 힘들여 살처분과 차단 방역을 하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급하는 것보다 생활비 수준의 휴업 보상을 하는 것이 낫다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닭과 오리를 생산해 시장에 내놓아야 돈이 되는 대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환영 안 할 겁니다. 일단 내가 팔아먹을 제품이 없기 때문에 언제 소비가 늘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양을 비축을 하고 또 프레시 제품을 파는 게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현재 국내 가금 농장의 90% 이상은 대기업이 위탁한 병아리를 키워주고 마리당 몇백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 오리는 연간 6번, 닭은 연간 8번 정도 병아리를 보내는데 살처분돼도 회사의 재산인 병아리와 사료 대금은 고스란히 보상받을 수 있어 무리한 겨울철 입식이 반복됩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열화 업체 등과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을 제한하고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겨울만 되면 온 국토가 살처분장으로 변하는 비극을 최소화하고 세금 낭비와 사회 혼란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읍과 김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농장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도내 가금류 살처분이 12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AI로 인한 이 같은 도내 가금류 살처분은 지난해 74만 9천여 마리를 넘어섰으며 지난주 60만 마리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AI로 인한 도내 최대 피해와 살처분은 지난 2014년 264만여 마리였습니다. 의학계열 대학 수시 모집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을 따로 뽑는 전형 방식인데 내년부터는 지원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예과와 치의예과 그리고 한의예과에서 수시 모집을 통해 52명의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한 원광대학교. 올해는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54%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14명을 모집한 한의외과에서 도내 출신 합격자는 3명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역 선발 인원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 등급 낮춘 뒤 지원자도 늘고 미충원도 해소하게 된 겁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서 지원자가 많이 늘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내신 성적에서 불리한 학생들을 위해 선발 방식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10명을 뽑는 치의예과 수시 모집에서 지난해 3명밖에 충원하지 못했던 전북대학시, 올해는 의예과와 치의예과 49명 전원을 선발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 인재 전형 기회가 15명 더 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간호대와 수의대에서도 정제 특별 전형을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제궤도에 오르면서 도내 학생들의 기회의 폭도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하기는커녕 법을 위반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39살 박모 경사는 3년 전 담당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국인 유학생 22살 A씨를 만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내연 관계를 맺었고 A씨는 지난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A씨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자 박 경사는 A씨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했으며 자신의 아이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기 사건으로 수배된 내연녀를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그 수사하고 만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도 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가 유독 많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성범죄부터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낸 음주운전도 여러 건입니다. 완산경찰서는 사고가 이어지자 자정대회까지 열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덕진경찰서 소속 행정관은 계약업체 사장에게 술값 대납을 요구해 파문이 일었고 완산서 모 경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전북경찰의 2016년 법 집행기관으로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이 내일부터 도내 시험장에서도 일제히 실시됩니다. 도내 운전면허 시험장과 학원은 앞서 면허를 따려는 인파로 연일 북새통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운전면허 시험장엔 이른 아침부터 응시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접수 당일 진행되는 필기시험엔 평소보다 배가 많은 응시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강생들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 다음 달까지 예약이 밀린 상태입니다. 시험이 어려워진단 말에 미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소문으로 바뀌면 더 어렵다고 해서 바뀌기 전에 따자 해서 먼저. 수강생 편의를 위해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시험이 내일부터 다시 까다로워집니다. 장내 기능 시험에 직각주차, 경사로 등이 추가되고 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필기 시험에 보복, 난폭운전 조항이 추가되고 도로주행에선 감점폭이 늘어 합격 기준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시험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4시간 꼭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 배우지도 못하고 도로에 나오다 보면 도로에서도 위험한 일이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운전면허 시험이 난이도 강화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오전 김무성 의원 등 비주류 30여 명과 회의를 마친 뒤 보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탈당과 분당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7일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의 동반 탈당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도당은 해체 수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꺼려하는 산업 현장을 묵묵히 떠받치는 외국인 노동자가 도내에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로 꿈이 꺾인 이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소중한 이웃이지만 현실은 겨울 추위만큼이나 혹독합니다. 연말 나눔 기획 강동엽 기자입니다. 온전치 못한 짧은 두 손가락은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프라바티 씨의 어긋나 버린 꿈을 말해줍니다. 4년 전 한국 땅을 밟은 그는 지난 8월 인쇄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지만 홀로 부모님과 어린아이를 부양하는 아내 걱정에 차마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산재 처리는 됐지만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තවරුදු 4ක් වීසා හම්බෙන මේ අත තුවාල වුණ හින්දා එන්න බෑ. 30대 다른 이주 노동자 역시 삶이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오가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치료비는커녕 최근 임금마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이주 노동자라는 편견으로 온갖 차별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다 보니 마음은 더욱 착잡합니다. 뭐 잘못된 보면 니네 나라 보내려고 그래서 욕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 생각 많이 했네요.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의 관리 감독이 좀 절실하고요. 사업주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를 개선해주고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해내며 산업의 기반을 떠받쳐온 이들이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우는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기만 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독감 환자가 급속하게 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학 일정을 조정하라는 교육부 안내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방학을 앞당긴 학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교의 독감 환자는 2주 전 1,654명에서 지난주에는 2,100명으로 늘었고 이번 주 들어 사흘 동안에도 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쌀값 조사에서 80kg 쌀 한 가마 가격은 12만 8,850원으로 지난 5일 조사된 12만 8,328원과 비교해 0.4% 소폭 상승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쌀 매입이 거의 마무리되고 농협 미국 처리장 매입량도 확대되면서 쌀값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구내식당에서 600명분의 삼계탕을 준비해 닭고기 시식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 중에 소속기관 4곳에 1,500명 분량의 삼계탕을 제공하는 등 닭고기 소비 캠페인을 벌입니다. 농진청은 바이러스는 75도 온도에서 5분간 끓이면 소멸된다며 소비를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75%까지 농민들에게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금까지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율을 7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병역 기피자의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24살 김모 씨 등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한 11명의 이름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병무청은 병역 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인적사항 공개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전주시와 문화재청은 국비와 지방비 등 74억 원을 들여 보물 제583호인 전주 객사 주변 토지를 내년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또 현 객사 공간의 옛 모습을 회복시키고 매입한 인근 건물은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